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인들의 고대 역사 서적인 베레시트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라고도 하죠. 이 베레시트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특별히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대홍수 이전 인류 문화에 관한 기록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홍수에 관한 기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 4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생애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류 초기 역사에 관한 기록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것,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베레시트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자료가 고대 역사에 관한 옛 기록들, 당대 기록이라든가 오래된 옛 기록들, 그리고 고대 유물이 있는데요. 기록과 유물, 고고학적 유물들. 먼저는 그 베레시트의 신빙성에 대해서 고대 기록 및 그 유물과의 교차 검증을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홍수 이전의 인류 문화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베레시트 외에는 대홍수 이전에 인류가 어떤 문명을 일으켰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베레시트에 나타난 그 대홍수의 문화 기록을 보면은 대홍수 이전에 농업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목축업도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음악과 악기가 발달했고, 동과 철을 캐내고 재련하는 법을 그때 당시에 인류가 다 알고 있었고, 이 동과 철을 이용해서 무기를 생산했다는 것, 이것이 대홍수 이전 인류 문화에 관한 베레시트의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역사가 베로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대홍수 때 살아남았던 크시스드루스, 이 사람이 대홍수 이전에 구웠던 토판에 기록한 문서를 베레시트에 의하면 노아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시팔이라는 이런 장소에다가 이 토판 문서를 묻었다가 대홍수에 의해 이 문서를 발굴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고 베로수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역사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전인데요, 또한 전해오는 문서까지 있는데, 대홍수 이전의 인물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한 일종의, 이걸 에녹서라고 하는데, 일종의 거룩한 문서를 기록해서 남겼다고, 그런 전승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에녹서는 지금도 문서로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대 바벨론의 왕은 홍수 이전의 기록, 인류 대홍수 이전의 기록을 읽기를 좋아했다, 이런 글도 나온다고 합니다. 베로수스의 기록에 나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아시리아의 그 수도였는데요, 니느베라고도 하는데, 니느베의 대형 도서관의 창설자인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수르바니팔은 홍수 이전의 비문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물로서는 홍수층 아래서 도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장이 발견되고 홍수 이전에 기록이 발견되었다, 기록물이 있었다. 이거는 인류 대홍수 이전에 이미 인류 문화가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베레시트의 인류 대홍수 이전의 인류 문화에 관한 기록은 이런 여러 가지와 교차 검증을 해볼 때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류 대홍수는 인류가 남긴 수많은 저술들하고 그 다음에 전승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인류 대홍수를 베레시트와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문서가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물론 방금 말한 베로수스의 기록에도 인류 대홍수 이야기가 담겨 있죠.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플루타르코스가 서기 46년부터 120년까지 살았던 서기 1세기와 2세기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옛 역사문헌에 근거해서 인류 대홍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급을 가만히 보면은 그는 인류 대홍수가 플루타르코스 당대인들의 당연한 상식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동서양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대대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거는 세계 각국의 인류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인류 대홍수의 실존은 이제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인류 대홍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느냐,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중동과 지중해를 둘러싼 남유럽, 북아프리카 등지에서만 일어난 거대 홍수였는가, 아니면 전 지구를 뒤엎은 엄청난 대홍수였는가, 이런 것만이 의문으로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류 대홍수 이전의 왕들, 대홍수 이전의 인류 문화를 아까 언급했었는데요. 그 왕들에 관한 매우 귀중한 고고학적 자료 하나가 1922년에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라르사에서 발견된 목침 모양의 각기둥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 서기전 2170년 누르닌수부르라는 인물이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각기둥은 현재 옥스퍼드의 애쉬몰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베레시트의 기록보다도 더 오래된 거죠. 베레시트는 아무리 빨리 기록했어도 서기전 1500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400년에서 150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각기둥 문헌에는 저술자 민족, 그 사람이 소속한 민족의 최초부터 당대까지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대홍수 이전에 왕의 명단과 통치 기간, 그리고 그들의 도성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론 대홍수 이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이죠. 지금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이 왕들을 언급한 다음 그 다음 홍수가 육지를 덮었다, 이렇게 그 각기둥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서기전 300년경의 바벨론의 역사가 베로수스의 기록에도 인류 대홍수 이전에 10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각기둥 문헌에 나온 왕들의 이름과는 좀 다른데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크시스드로스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다. 이 10명의 왕들을 언급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류 대홍수의 연대가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는 문서마다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베레시트의 본문도 마소라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번역본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도 있는데요. 보통 연대가 2400년, 서기전 2400년경에서 3000년경으로 이렇게 그 문서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계 각국의 전설이나 혹은 역사 기록이나 유물을 통해서 인류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신빙성 있게 증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대홍수에 관한 베레시트의 기록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대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베레시트의 기록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는 여러 도시들이 이미 발굴되고 이 문명이 인류 최초의 문명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 및 유물과의 교차 검증을 해보고 또 현대 연구를 참조해 볼 때도 대홍수 이전의 인류 문화나 대홍수나 대홍수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한 베레시트의 기록은 대단히 신빙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